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경험담, 화실 이야기 상편입니다. 대략 8년 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제게는 제이라는 선배의 언니가 있습니다. 제이 선배네 부모님들은 아프신 할아버님을 돌보기 위해 시골에서 살고 계셨고 서울 집에는 자식들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제이 선배가 결혼을 해서 대구로 내려가게 되고 서울 집에는 제이 선배의 남동생과 더 어린 여동생만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에서 독립하여 화실이 필요했던 제게 제이 선배가 선배의 집에서 살아달라고 제의가 왔습니다. 어차피 방도 남고 막내 여동생은 만화 공부하고 싶어 하니 제가 문화생으로 가르치면서 돌봐달라는 것이었죠. 결혼한 제이 선배 대신 동생들의 보호자 역할로 첫 화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제이 선배네 서울집은 새로 이사를 했고 전 제이 선배의 동생들과 새집을 보러 겸사겸사 가봤습니다. 따닥따닥 붙은 골목의 제일 안쪽 2층 단독주택이 있더군요. 선배의 남동생은 현관 쪽 방을 쓰기로 하고 여동생과 저는 제일 밝고 큰 방으로 작업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이 선배의 여동생을 Y라고 부르겠습니다. 와, 여기가 작업실이 되는구나. 라면서 창문을 확 열어 제끼는 순간 우리 눈앞에 바로 들어온 것은 무당집 깃발이 벌럭거리더군요. 벌럭이는 무당집 깃발을 보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서로 하하하 웃고 말았죠. 하지만 그 무당집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관 앞쪽 방은 제이 선배와 남동생이 쓰고 화장실 옆 작은 방은 저와 Y의 옷방을 쓰고 양쪽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큰 방 2개 중 왼쪽은 제 작업실 겸 침실로 오른쪽은 Y의 피아노와 침실로 쓰게 되었습니다. 무다집 쪽으로 나 있는 큰 창문 쪽으로 제 작업 책상을 배치하고 책상들과 이어서 책꽂이를 정리했습니다. 침대는 책상에 앉아있으며 등 쪽으로 배치했고요. Y에게는 당시 2살 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외출 고양이였기 때문에 주인이 있다는 표시로 이름표와 커다란 방울을 항상 목에 걸어주었지요.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한참 마감을 하던 중이었지요. 며칠 동안 밤샘 작업에 Y는 졸렸다면서 제 책상 뒤 침대에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전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창틀에 발을 모으고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매우 희미하게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희미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방울 소리란 걸 알 수 있었지요. 고양이가 움직인 건가? 전 제 앞에 있는 고양이를 보았지요. 하지만 고양이는 처음 그 자세 그대로 계속 자고 있더군요. 잘못 들었나?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또 들리더군요. 고양이를 봤습니다. 고양이는 꼼짝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보는 그 순간에도 작은 방울 소리는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방울을 달고 있는 고양이는 제 눈앞에 있는데 방울 소리는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Y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더군요. 다시 앞에 있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고양이도 처음 그 자세 그대로 숨만 쉬고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울 소리가 약하게 등 뒤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분명히 봤죠. 방울을 당한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그렇기에 방울 소리가 날 수 없단 걸. 그런데 방울 소리는 제 등 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웠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생각하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쯤에 일어난 Y와 밥을 먹으면서 새벽에 들린 방울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고양이는 앞에 있는데 방울 소리는 네가 자고 있는 침대 쪽에서 들리더라 라고 말이죠. 갑자기 Y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저 밤새 못 잤어요. 방울 소리가 귀 쪽에서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미친 줄 알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더 크게 들리잖아요. 언니 쪽을 보는데 언니는 뒤 돌아보고 작업만 하고 있고 내 귀에는 들리고 정말 미칠 뻔했어요. 제 등 뒤에서 자고 있던 Y. 제게는 매우 약하고 희미하게 들렸던 방울 소리가 Y에게 고망이 찢어질 것 같이 크게 들렸다니. 서로 아침밥 먹으면서 무당집 탓인가 보다 라면서 다시 핫핫 하면서 웃었죠. 그런데 이 일이 시작일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세요? 한밤중에 방에 불을 끄고 촛불 하나만 켜둔 채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있으며 내 전생이 보인다는 이야기. 마감이 끝난 저와 Y는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2 선배의 남동생은 자신의 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죠. Y와 저는 작업실 방문을 닫고 양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방불을 끄고 서로의 얼굴을 보았지요. 한밤중에 밀폐된 방 안에 촛불 하나의 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괜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둘이서 키득키득 웃다가 안돼 안돼 전생을 보려면 진지해야 해 라면서 서로 웃음을 멈췄지요. 이렇게 하니 솔직히 지겹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Y의 고양이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매우 큰 소리로 이렇게 우는 게 아닙니까? 조용히 해. 옆집에 피해주면 안 되잖아. 고양이를 보면서 뭐라 꾸짖었죠. 근데 고양이는 더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정말 동네가 떠나가라는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와야, 애 좀 조용히 시켜봐. Y를 돌아보며 말을 하는 순간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명을 지른 순간 Y도 동시에 비명을 하면서 질렀다는 겁니다. 전 비명을 지르면서 바로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얼른 촛불을 껐지요. 비명 소리에 제 선배와 남동생이 방 문을 열면서
놀라 묻더군요. 누나, 왜 그래요?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제 선배의 남동생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Y가 묻더군요. 언니, 왜 절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럼 넌 왜 날 보고 비명을 질렀는데? Y는 입을 다물더군요. 제가 Y를 보며 비명을 질렀던 이유는 Y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보다가 Y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Y의 입이 귀 쪽까지 쫙 찢기면서 절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이 귀 쪽으로 찢기면서 웃고 있었어. 전 조심스럽게 말했죠. Y가 대답하더군요. 언니, 제가 비명을 지른 건 언니의 입이 귀 쪽으로 찢기면서 절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저와 Y는 다시 전생을 보겠다면서 양초를 켜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겠다며 필사적으로 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의 빛을 오래 보고 있으니. 하지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겨우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을걸요. 잠시 눈 상태가 이상해서 환각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이 입이 찢기면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환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제이 선배와 남동생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와 Y의 비명소리를 듣기 전 게임을 하던 제이 선배와 남동생은 잠시 창밖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군요. 그런데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는군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군요. 당연히 현관문은 굳게 닫혀있었군요.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가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보는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듣는가. 두 번째, 귀신을 보는가. 세 번째, 귀신과 말하는가.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라고 하더군요. 전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당시 Y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녀석은 조금씩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